안녕하세요. 히브리어 강사 한사무엘입니다. 저는 현재 한 세대에서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구약 관련된 과목들을 가리키고 있는 시간 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된 것은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리키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집에서도 혼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안내하는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히브리어 강의를 동영상으로 짤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작 환경은 굉장히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니까, 공짜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히브리어를 혼자 배우실 수 있도록, 독학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또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용기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오늘은요. 첫 번째 알파벳을 쓰는 법을, 또 읽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히브리어는 총 2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네모난 상자에 글을 써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방문자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23개의 사방문자를 쓰는 방법을, 읽는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레프라고 하는 철자인데, 이렇게 알레프라고 읽고요. 쓰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오른쪽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서 시작해서 왼쪽 귀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요.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귀퉁이로 내려가서 오른쪽 귀퉁이에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게 알렙이고요. 음가로는 이응을 의미합니다. 이응, 한글의 이응이나 또는 종종 묵음이 또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읽을 때는 베트로 읽고요. 쓸 때는 기역같이 둥근 기역을 쓰시고 밑바닥에 줄을 그으면 됩니다. 한글의 그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 그, 면 되고, 음가는 기읍의 기읍입니다. 세 번째는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김멜은 김멜이라고 읽고요. 쓸 때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 네 사방 문자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에다 씁니다. 쓰는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살짝 꺾이는 형태를 한번요, 연속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못생긴 김멜이 생성됐는데 한번 이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못생겼어. 야, 되기 힘드네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달레트라고 하는 네 번째 단어인데요. 달레트, 철자는요, 한글에 기역처럼 쓰시면 되는데 두 번에 나눠서 쓰시면 돼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이렇게 기역입니다. 달레트. 한번요, 달레트. 중요한 건 요 끝에 끄트머리가 살짝
나오게끔 써야 된다는 달레트, 달레트. T처럼 썼는데 이게 아니고 앞이 좀 길어야 됩니다. 앞이 길고 뒤가 조금 적게 모서리가 나오도록 쓰시면 모서리가 좀 나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는 해라고 읽고 위에 본 것처럼 기억을 달레트처럼 쓰시고 짝대기를 왼쪽에다가 딱 긋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얘가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글의 시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한번 5개 철자를 먼저 배워봤는데요. 한 번씩 쓰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렙이고요. 알렙, 다음 벳, 벳, 다음 김멜, 김멜은 달렛, 다음은 해, 햄. 이렇게 알렙, 벳, 김멜, 달렛, 해를 먼저 배워봤고요. 그 다음 5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뿅. 그 다음 6번째는요. 바브라고 하는 바보가 아니고 바브입니다. 바브는요. 원한 글자 중에 반 정도를 사용하는 글자인데 쓸 때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오른쪽에서 직선을 긋는데 약간 머리가 구부러져 있는 듯한 느낌의 직선을 아래로 그어서 내리면 됩니다. 약간 꺾인 직선처럼 쓰시면 되고요. 바브는 영어의 V나 W나 한글의 비읍과 같은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인데요. 자인은 지금 겉으로 모양을 보면 이 바브와 모양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은요.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 바브는요. 머리가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반면에 이 밑에 이 자인은 머리를 먼저 그리고 직선을 아래로 걷는 직선을 머리를 먼저 긋고 직선을 아래로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한글의 지읒의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읽을 때는 해트를 읽고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붙여서 쓰면 됩니다. 여기 특징은요. 여기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해트는 이렇게 쓰시고 여기 위에 작대기를 또 보일 때 위에랑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것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을 조금 전에 배웠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는 지금 이렇게 생기고 요 사이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해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해트입니다. 해트. 쓰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머리를 만들어주고 아래로 가서 위로 탁 내려오면 됩니다. 아래로 머리를 만들어주고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꺾어주면 이게 태트입니다. 한글의 티귿의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조는 히브리에서 가장 작은 글자에 해당하는데요. 얘는요 네모난 상자의 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에 콤마 같은 글자를 써주면 요드고요. 한글의 이응의
음을 내는데, 얘는 쌍모음을 만들 때에 보통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음이 오가 왔는데 뒤에 음이 오가 있는데 앞에 요드가 붙었다. 그러면 얘는 요라고 하는 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그 음과 요드가 합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예, 유라고 하는 음으로 라고 하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다른 5글자를 먼저 또 배웠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쓰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브는요, 이렇게 드리는 걸 바브라고 그랬고요. 자인은 머리를 만들어주고 밑으로 직선을 내리는 자인이라고. 그 다음에 해트는요, 먼저 이렇게 기역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붙여줘야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팩트라고 해서 머리를 만들어주고 항아리처럼 만들고 다시 꼬리를 밑으로 내리는 형태의 단어가 팩트고요. 그 다음은 가장 작은 단어,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철자 또 요. 그 다음 단어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의 C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죠. 영어의 C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로 씁니다. 영어의 C를 거꾸로 해놓은 상태로 쓰고요. 음은 키읔에 해당하죠. 영어는 K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라메드라고 합니다. 라메드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잘 따라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요. 아래로 오른쪽으로 아래 왼쪽 영어의 L, L에 해당하고 한글의 리을에 리을이네요. 리을. 다음 단어는 M입니다. M. M은요 간단하게 쓰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냥 네모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핀을 하나 꽂아주시면 M입니다. 네모를 만들고 왼쪽 머리에 핀 하나 꽂아주시면 M. 네모를 만들고 왼쪽 머리에 핀 하나 꽂아주시면 M이고요. 한글의 미음 M에 해당하는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죠. 영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M 다음엔 N이 나오는 게 참 희한한데 공통점이 있네요. 눈이라고 읽고요. 쓸 때에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었던 작은 글자들처럼 반을 사용하는데 이건요 디귿을 짧은 디귿을 거꾸로 해놓은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디귿을 거꾸로 해놓는 짧은 디귿을 거꾸로 해놓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것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단어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긴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긴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방금 썼던 눈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비슷한지. 긴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꼴이 올라왔느냐, 올라오지 않아. 두 철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이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디귿자를 거꾸로 놓은 거죠. 그러면 긴멜은요? 긴멜은 이렇게 의자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다. 음가는 니은에 해당하고요. n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철자입니다.는 싸맥이라고 읽고요. 싸맥은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어떻게 가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의 의미, 쌍시옷, S, 해당하는. 요 단어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프, C를 거꾸로 해놓은 듯한 느낌의 하프, 라메드, 아래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네모는요, 네모를 만들고 왼쪽에 머리핀을 꽂아주고, 눈은 이것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살짝 해주는 눈입니다. 써야겠네요. 눈. 그 다음에 싸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싹. 제 눈에는 머리를 왼쪽으로 넘 바람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붙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예, 그 다음 철자들은요, 아인이라고 하고요. 아인이라고 있고, 생긴 건 영어의 Y처럼 생겼죠. 예, 쓰는 방법도 영어의 Y처럼 쓰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쓰시면 되고, 음은 이응, 한글에서 이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응의 의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으로 내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는요, 패라고 읽고, 띠를 거꾸로 만들어 놓고, 작은 꼬리를 만들어, 띠를 거꾸로 쓰시고, 꼬리를 만들면, 피의 음을 갖고 있는 패라고 하는 철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차대라고 하는데요. 차대는 위에 있는 이 아인과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써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먼저 선을 그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왼쪽으로 다시 내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차. 그 다음 단어는 코프라고 쓰는 건 영어의 P와 비슷하죠. P와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코프, 한글에 키우게. 그 다음 단어는 래쉬. 요즘 여름이죠. 여름에 래쉬가드 많이 수영장을 갈 텐데 그런 발음입니다. 래쉬 할 때는요, 부드러운 기억, 같이 부드러운 기억, 그런 부드러운 기억이 있다면 딱딱한 기억도 있을 수 있죠. 기억나시겠습니까?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달레트입니다. 달레트는요, 딱딱한 기억이죠. 한번 써볼게요. 달렛은요, 딱딱한 기억입니다. 끝에 모티가 나오고, 조금 전에 배웠던 래쉬는 부드러운 기억, 모서리가 둥근 철자죠. 그래서 우리가 래쉬를 한번, 래쉬는 그렇게 딱딱한 기억, 달렛은 딱딱하게 쓰면 이렇게 또 다섯 단어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쓰는 방법 보십시오. 아인입니다. 아인, 영어의 Y와 비슷한 해, C를 거꾸로 하고 꼬리를 내려주고 하되 아인과 비슷하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코프는 영어의 P와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P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래쉬
애쉬는요, 부드러운 기억처럼. 그래서 20단어를 배워봤고요. 이제 마지막 3단어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3단어의 첫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손가락 3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가락 3개처럼 생긴 걸 신인데, 밑에 있는 쉰도 손가락 3개처럼 생겼는데 차이점은요, 점에 있습니다. 점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은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점을 왼쪽에다가 찍어줍니다. 이게 신이고요. 시읒의 발음이 나고, 그 다음 단어는 쉰입니다. 쉰은요, 손가락 3개를 그려주고 오른쪽에 점을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쉰입니다. 쉰. 그 다음 단어는 마지막 23번째 단어 타오입니다. 타오는요, 부드러운 기억을 해주고 긴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기억을 만들고 긴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한번요. 부드러운 기억, 다음에 긴 꼬리를 만들어주면 타오가 완성이 됩니다. 네, T와 한글의 티귿의 음가를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 3단어를 써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은요, 손가락 3개에 왼쪽에 점을 찍어주고, 쉬는 손가락 3개에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고, 마지막 단어인 타오는 둥그런 기억에 긴 꼬리를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23단어를 쓰고 읽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쓰기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